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확률 통계학을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 확률 통계학을 여러분이 굳이 선생님한테까지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여러분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대학에서 배울 확률 통계학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확률 통계학을 수강을 했는데 이상하게 미분 적분학이라든가 또는 여러분 공대에서 공업수와 같은 부분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확률 통계학에서만 학점을 C를 받아가지고 다시 여러분 재수강을 하려고 오는 학생들, 또 여러분 수학과 출신으로서 임용시험에 나오는 확률 통계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신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확률 통계학을 이 근태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함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대학에서 배우는 이 확률 통계학이라 하는 것은, 자, 원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그 분량이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랍니다. 물론 시중에는 약 200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도 있긴 있는데, 그럼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C 받기 딱 맞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또는 여러분 각종 시험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양은 여러분이 공부를 빠짐없이 해 두셔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공대생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학을 필수로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쪽 각종 실험과 관련된 학과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확률 통계학의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로 우리가 주로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확률 및 통계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과나 여러분 통계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리통계학보다는 살짝 쉽지만은, 무슨 말이겠죠? 수리통계학보다는 살짝 쉽지만은 그래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의 수리통계학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 확률 통계 공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을 빠짐없이 공부를 시원하게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여러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 확률 통계학을, 그렇죠,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요 확률 통계학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적에 많은 선생님을 통해서 암기 과목이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수학들은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확률 통계학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외워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대학 입시에서 나오는 시험, 대학 입학 시험에 나오는 그 내용만 맞추면 된다라고 해서 도대체 분포가 뭔지 영문도 모르고 그 공식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겨우 시험 쳐서 들어온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확률 및 통계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워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한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단언하는데 이 확률 통계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랍니다. 수학인데 가장 수학 같지 않게 생겼지만은 확률 통계학도 중요한 정의 증명에, 그렇죠, 많은 정의 증명을 요구하는 수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철저하게 해야만이 풀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우리 큐스타디 확률 통계학을 어떻게 강의할 예정이냐면 하면, 자, 이 강의는 물론 한 번 정도 대학에서 비록 죽을 썼지만은 들어보고 나서 듣는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죠, 확률 통계에 대해서 영문도 모르고, 무슨 말이겠죠, 완전히 학점을 갈았거나 또는 이제 처음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한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말 그대로 확률 통계를 암기 과목으로 공부해서 대충 하신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큐스타디 확률 통계학은 그 출발이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선생님이 강의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와 기본적인 정의 증명들 내용도 빠짐없이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출발을 일단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등학교 수준이라든가 또는 고등학교 수준보다 살짝 넘어가는 것을 무슨 확률 통계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배우는 확률 통계학은
고등학교 수준 내용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수준의 그죠? 수준 높은 내용들이 요 속에 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아주 기초적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좀 확률 통계학을 완전히 못한 학생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수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또 여러분들이 공대생으로서 대학에서 배우는 이런 여기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죠?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 또는 여러분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갔을 때도 써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의와 정명과 또 여러분들이 충분한 실전 문제 연습까지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확률 통계학을 강의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확률 통계학 강의를 약 70강 분량으로 근태원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강좌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여러분 말로 정말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강의 수가 많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70강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20강짜리보다도 훨씬 더 실제 공부할 때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답니다. 내용을 완벽하게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강의 수는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몰라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통계학에 아마 바이블이라고 감히 그쵸 명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분량의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 통계학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한번 구성해 봤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닥쳐가지고 그쵸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실 때에 앞부분 강의를 다 빼먹어 버리고 그 중간중간 뭐 타이틀을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쪽쪽 뽑아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답니다. 이 모든 수학이 그런 것처럼 이 확률 통계학도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 계단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최고 수준까지 선생님이 완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1강부터 빠지지 않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여러분의 강의를 수강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혼자 그 내용을 몰라서 사경을 헤매는 일이 없고 어떤 시험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완벽하게 거둘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볼 생각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가 소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통계학을 그죠? 확률 통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을 할 테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어려운 내용들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아주 수준 높은 수준까지 선생님이 할 텐데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에 중요한 정의와 이론론을 이렇게 박스를 쳐서 여러분한테 강의할 예정인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해 후 가능하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암기도 필요하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데피니션 1을 보니까 자,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쵸. 우리가 이 통계학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정확한 용어의 이해, 그 용어의 정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부터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본 공간이 뭔지를 그죠?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된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 실제 질문을 던져보면 표본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그죠? 드물 정도로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뭔지 모르고
통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출발 자체가 표본 공간이 뭔지부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 뭐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통계적 실험, 보통 시행이라고 하죠.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자, 어떤 통계적 실험, 무슨 말이에요? 또는 통계적 시행의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는 우리가 S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표본 공간이 뭐라고요? 어떤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합, 그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아, 선생님, 그렇게 쉬운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모르는 학생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다시 확실하게 누가 물어보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 그 정도로 확실하게 해두고, 모르는 분들은 철저하게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했는데, 자, 이 추상적인 느낌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가 요 예제 2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 경우에 표본 공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표본 공간을 구하라 했겠죠. 자, 그럼 여기 각각의, 자, 5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일단 3문제를 미리 소개했는데, 자, 1번을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다시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요런 실험, 요런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전의 앞면은 우리가 보통 H라고 표시하고, 자,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요놈을 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나오는 거, 이 주사위의 경우에는, 자, 이 주사위의 경우는 문이 1하고 2하고 3하고, 자, 4하고 5하고, 자, 6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에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것은,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자,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진다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 동전을 다시 던지는데, 다시 던진 동전이 앞면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동전만 2번 던져서 앞면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H죠. 그리고 다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을 때는 이어서 다시 동전을 던지기 때문에 동전만 2번 던지는 경우는 앞면하고 앞면, 뒷면, 요런, 그쵸, 결과물이 있겠죠. 또, 첫 번째 이제 동전을 던졌는데, 자, 여기 보니까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이제 한번 던지자 했겠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자 했으니까,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바로, 그쵸, 요런 결과물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한 번 더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이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전 앞면, 동전 앞면, 뒷면, 그리고 동전 뒷면 주사위 1번, 동전 뒷면 주사위 2번, 뒷면 주사위 3번, 뒷면 주사위 4번, 뒷면 주사위 5번, 뒷면 주사위 6번. 이와 같은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물 외에는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몽땅 다 모아서 원소로 해서 만든 요 집합 S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